내년에 자네가 사는 곳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적의 손에 죽을 것이다. 지금 당장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 편지를 보낸 사람은 신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인조 시절 자평에 젊은 유생이 살았습니다. 유생은 25살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좋아했지만 그리 깊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책 읽고 시 짓고 그런 정도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하지만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효도하며 살았죠. 어느 날 볼일이 생겼습니다. 강원도까지 다녀와야겠구나.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인 하나를 데리고 바람피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 사람도 없고 집도 안 보이고 빨리 가야 하는데.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부련님, 비 올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겠구나.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으악!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앞이 안 보일 정도. 말도 제대로 못 갑니다. 어디 피할 곳이라도. 하지만 산속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를 맞으며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 유생이 돌아봤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피 말에서 내렸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야, 정신 차려.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맥을 짚어봤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습니다. 유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집니다.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근처 산모투 위로 끌고 갔습니다. 미안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장사도 못 지냅니다. 나중에 사람을 보내야지.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한 시진쯤 갔을까? 갑자기 말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쓰러졌습니다. 으악! 유생도 떨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말을 받습니다. 말도 죽었습니다. 유생은 주저앉았습니다. 하인도 죽고 말도 죽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길은 모르겠고 이제 어떡하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견이 산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유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눈처럼 하얗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형형합니다. 얼굴에 주름은 많지만 기운이 넘칩니다. 저분은? 왜 우는가? 유생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말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비는 이렇게 쏟아지는데 길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노인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을 보게. 유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소나무 숲이 보이는가? 멀리 숲이 보였습니다. 1, 2쯤 떨어진 곳. 예, 보입니다. 그 숲을 지나면 집이 한 채 있네. 시냇물을 따라 쭉 가게. 그러면 사람 사는 곳이 나올 것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생이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분은 누구?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살기를 찾아야 합니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걸어갔습니다. 숲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소나무들, 빽빽한 대나무, 그리고 맑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여긴 어디지? 시냇물 바닥을 봤습니다. 조약돌이 깔려 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것이 마치 사람이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물의 깊이도 일정합니다. 건너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걸었습니다. 1, 2쯤 갔을까? 앞에 뭔가 보입니다. 저건? 가까이 가니 누각입니다. 화려한 누각, 기둥이 아름답습니다. 처마가 멋들어졌습니다. 유생은 한양 왕궁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누각의 아름다움은 왕궁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이 산속에? 유생이 조심스럽게 누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대리석입니다. 옥처럼 매끄럽고 윤이 나고 틈도 없고 흠집도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 누각 안을 둘러봤습니다. 돌로 된 책상 하나, 그 위에 주역 한 권, 비취로 된 화로, 안에서 향이 타오릅니다. 누각 전체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합니다. 여긴 대체
유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의로움에 가득 차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아 보입니다. 거북이나 합처럼. 하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녹색 옷을 입고 비추색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풍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 같습니다. 유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유생이 급히 일어나 공손히 절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노인이 친절히 웃었습니다. 일어나게. 나는 이곳의 주인일세. 유생이 놀랐습니다. 이 누각의 주인? 그대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네. 뭐? 나를 기다렸다고? 유생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노인이 웃었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지. 자, 나를 따라오게. 노인이 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생은 어리둥절했지만 따라갔습니다. 노인과 함께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갈수록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붑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칩니다.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이건 꿈인가? 문득 살펴봤습니다. 노인이 없습니다. 어? 유생만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또 사라지셨네. 하지만 길은 계속됩니다.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를 갔을까? 앞에 뭔가 보입니다. 건물 가까이 가니 유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궁전. 궁전입니다. 아니, 궁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큽니다.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한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생은 한양에서 왕궁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비교하면 왕궁조차도 초가집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대체... 유생이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여긴 어디지? 천계인가? 아니면 꿈인가? 대문에 이르렀습니다. 예복을 입은 이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손히 인사하며 안으로 안내합니다. 전각을 지나갑니다. 갈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유생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장엄한 건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가장 장엄한 건물, 돛돌 위로 올라섰습니다. 저 앞에 아까 그 노인이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유생이 다시 절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고개를 들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곳은 그대가 살던 인간 세상이 아니라 선계의 궁전일세. 선계. 유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그대가 옴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대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네. 유생은 더욱 놀랐습니다. 나를 알고 계셨다고? 신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잠시 후 희동이 들어왔습니다. 소반을 들고 왔습니다. 음식이 가득합니다. 지상에서 본 적 없는 것들, 하나의 진미,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생은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인이 죽고, 말이 죽고, 비 맞고, 양껏 먹었습니다. 맛이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맛이. 잠시 후 신선이 유생을 봤습니다. 내게 딸이 있네. 유생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제 혼기에 이르렀지. 그래서 사윗감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마땅한 사람을 못 구했다네. 유생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여기 온 것이 이런 인연이 아닌가 싶으이. 그러니 여기서 내 사위가 되어 사는 것이 어떠한가? 유생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위? 신선의 사위? 유생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진짜인가? 신선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오너라. 잠시 후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신선의 자식들 12~13살쯤 얼굴이 백옥같이 하얗습니다. 수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신선이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일세.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윗감으로 이 젊은이를 택하였다. 결혼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너희들이 길이를 택하여 나에게 알려다오. 두 아이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나를 헤아립니다. 잠시 후 함께 대답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길이리옵니다. 신선이 유생을 돌아봤습니다. 혼례식이 정해졌으니 자네는 혼례일까지
사랑채에서 기다리도록 하게. 유생은 그저 꾸벅꾸벅 절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선이 명령했습니다. 아무개를 불러오너라. 잠시 후 천의를 입은 선관이 들어왔습니다. 신선이 명령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사랑채로 안내하고 본래 일이 될 때까지 잘 대접하도록 하여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선관이 유생을 안내했습니다. 유생이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문 밖을 나섰습니다. 붉은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생은 또 놀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선관이 청했습니다. 가마에 오르십시오. 유생이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가마 안에서 유생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죽어서 저승에 온 건가? 연리를 갔습니다. 또 다른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궁전도 화려하고 장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한 꽃과 나무가 우거진 곳 지나서 누각에 이르렀습니다. 옷과 보석으로 꾸민 상자, 거기서 화려한 의복을 꺼냈습니다. 목욕을 하십시오. 향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생은 목욕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향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피로가 풀렸습니다. 목욕 후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선의였습니다. 신선들이 입는 옷,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관이 말했습니다. 홀레일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유생은 그곳에서 선관과 함께 지냈습니다. 드디어 홀레일, 오늘 홀레를 긴장됐습니다. 떨렸습니다. 선관이 예복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예복. 다시 목욕하십시오. 또 목욕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금빛 장식, 화려한 자수. 이건 왕자 같은데? 다시 가마를 탔습니다. 이번엔 행렬이 더 컸습니다. 20명쯤의 선관이 호위했습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홀레 전각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선관이 안내했습니다. 홀레가 준비된 전각. 유생은 그곳에서 홀레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선의 딸은 어떻게 생겼을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홀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안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생은 발을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신부를 보는구나.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선녀 같았습니다. 저 중에 한 명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이의 보조를 받으며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아름다운 옷, 신부의 화사함이 궁전을 환히 밝혔습니다. 유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옥 부채에 가려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유생은 조심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생기셨을까? 드디어 부채가 거쳤습니다. 유생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유생은 너무 당황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내 아내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절을 하십시오. 유생이 절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다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홀레식은 인간 세상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화려했습니다. 드디어 마쳤습니다. 유생은 신랑의 방으로 갔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이게 내 방이라고? 유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장모를 뵈러 갔습니다. 장모는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용모는 갓 피어난 연꽃과 같았습니다. 저분이 장모님? 신선의 아내? 유생은 또 놀랐습니다. 이어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유생과 신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잔치에 풍악이 연주됐습니다. 여태껏 인간 세상에서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감미로웠습니다. 유생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이런 음악이 식사를 마치자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치맛단을 살포시 들고 소매자락을 나풀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구름도 잠시 멈추어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취한 연후에야 연회가 끝났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유생도 천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내는 아름답고 착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그를 아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년이나 유생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좀 더 선계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선들이 보는 경치를 보지 않겠어요. 유생이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그러겠소. 아내가 유생을 데리고 깊은 산으로 갔습니다.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여 산책하기 좋은 멋진 정원. 들어가면 갈수록 경치는 더욱 빼어났습니다. 맑은 물이 용솟음쳤습니다. 작은 폭포가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경치는 갈수록 더욱 절묘했습니다. 기와 요초가 만발했습니다. 진금이수가 즐거이 넘나들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못할 것이야.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마치 층진 탑 같았습니다.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바다엔 섬들이 파도 위로 넘실거렸습니다. 낙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생을 위하여 하나하나 가리키며 보여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황금 궁전은 황금으로 가득하고 청소로운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흥에 겨운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학을 타고, 어떤 이는 봉황을, 어떤 이는 기린을, 어떤 이는 구름에 앉아있고, 어떤 이는 그냥 허공을 걷기도 하고, 어떤 이는 파도 위를 부드럽게 활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위에서 내려오고, 어떤 이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서쪽으로, 어떤 이는 남쪽으로, 어떤 이는 무리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퉁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문고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곳이 진짜 선계구나. 너무 진기한 구경거리가 많아서 이루 다 열거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날이 저물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유생과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름다웠습니다. 대곡 같은 얼굴. 이 아이들도 신선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유생은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선계에서 살고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지만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유생이 아내와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득 유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보, 왜 우세요? 유생이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가난하게 살던 시골뜨기가 어떻게 신선의 사위가 되어 이러한 삶을 누리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내 옛집에 홀로 계신 노모를 뵙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 목이 메었습니다. 뵙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려. 아내는 웃었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으세요? 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울지 말고 당장 뵈러 가세요. 유생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선이 유생을 불렀습니다. 돌아가서 자네 어머니를 뵙도록 하게. 유생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생의 아내가 작은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유생은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신선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자네 어머니를 뵙도록 하게. 네, 머지않아 자네를 다시 부를 것이네. 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부른다? 신선은 유생에게 하인 하나를 붙여뒀습니다. 유생이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쩍 마른 마란필, 누더기 같은 안장. 유생이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죽었던 말. 그 말은 갑자기 비를 만난 날 죽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도 죽었던 그 하인. 유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로 온 것이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련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잡아채더니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유생은 대경 실색했습니다. 그럼 하인이 죽고 말이 죽은 것도 모두 신선이 나를 선계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이었단 말인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생은 짐을 꼭 묶었습니다.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뒤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계의 풍경이 금세 인간 세상의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안개 낀 산,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길 옆은 벼랑. 아까까지의 아름다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생은 뒤돌아서 선계가 있던 곳을 바라봤습니다. 꿈이었던 듯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유생은 상실감에 문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하인의 말. 선계의 하인이 유생이 우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선계에 몇 년간 머무셨지만 속세의 칠정을 끊지 못하여 신선이 못 되셨군요. 만약 이러한 칠정을 끊으셨다면 눈물을 흘리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유생은 하인의 말을 듣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말이 옳다. 열리 정도를 지나자 대로변에 이르렀습니다. 하인이 유생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련님도 길을 아실 테니 소인은 이만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하인은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유생은 혼자가 됐습니다. 익숙한 길, 이제 집에 가는구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윽고 집에 이르렀습니다. 집이다. 그런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가까이 가니 붓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징과 괭과리 소리. 무슨 일이지? 들어가기. 유생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 유생을 봤습니다.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유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귀신 아닙니다. 저예요. 살아있어요. 잠시 후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정말 살아있네.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들, 어디 갔었느냐? 유생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몇 년이나 소식이 없더니. 유생은 사실을 말해도 어머니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떤 마을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아서 이제야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이 유생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굿판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3년이나 지났구나. 유생이 아내가 챙겨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4벌의 옷이 있었습니다. 계절별로 한 벌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집에 돌아온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유생의 어머니가 유생이 혼자인 것을 안쓰러워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불쌍하구나. 장가를 가야지. 마을 선비의 딸 하나를 신복감으로 데려왔습니다. 유생은 원래 유약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기가 두려웠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유생은 항상 선계의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유생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유생이 집으로 돌아온 후 친구가 종종 유생을 보러 왔습니다. 밤새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 갔었던 거야? 3년이나 소식이 없더니. 고민 끝에 유생은 친구에게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계에 가게 된 사연, 거기에서 결혼하게 된 일, 친선의 딸과 혼례, 두 아들. 모든 것을 친구가 몹시 놀라 유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유생을 자세히 봤습니다. 모습은 친구가 기억하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단 하루도 늙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옷을 만져봤습니다. 무명도 아니고 비단이나 솜도 아닌 것이 따뜻하고 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엔 봄옷 한 벌, 여름엔 여름옷 한 벌, 가을과 겨울도 한 벌씩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옷들은 한 번도 빤 적이 없어도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해지거나 닳지도 않았습니다. 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가 이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선계의 옷이구나. 3년 후 이렇게 3년이 또 지났습니다. 유생이 집에 돌아온 지 총 4년. 어느 날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계십니까? 유생이 나가봤습니다. 훈계에서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너! 하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생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유생의 선계 아들들. 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유생이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생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자네가 사는 곳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유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의 손에 죽을 것이다. 지금 당장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내가 보낸 심부름꾼을 따라오게. 유생은 손이 떨렸습니다. 유생은 친구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게.
친구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친구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유생이 두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친구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용모가 기단과 비취 같았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네. 정말 선계에서 온 거구나. 친구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내년에 쑥대밭이 된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떨렸습니다. 유생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떠나야 합니다. 뭐? 어디로? 유생이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손자를 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비범한 모습, 그리고 유생이 3년이나 지났는데도 늙지 않은 것, 옷,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알겠다. 떠나자. 어머니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먼 곳으로. 1635년. 이때가 1635년이었습니다. 유생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하인을 따라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 후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1년 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유생이 살았던 가평마을,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